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자, 보시다시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시간은 제 화면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며칠이시죠? 네,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10월 9일 한글날 연휴 오후 3시에 비가 오는 이 가을날에 제가 이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강의를 촬영을 했을까요? 최근에는 제가 R&D나 투자 유치 강의를 하다가 이게 이제 R&D나 투자 유치가 하반기에는 많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10월, 11월 2달간은 거의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1월달, 내년 1월달이면은 자금이 풀리고 공고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제 강의를 보고 지금 신청을 하셔도 자금이 바로 한 달 내에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최소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연말에 우리가 융자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갚는 자금, 유상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유상자금이라도 필요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좀 되어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중진공에 가시면은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담 예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자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 다른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중진공 같은 경우 상담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담 예약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강 신청하듯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해진 온라인 상담 예약 시간에 상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상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 예약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런 이제 기보나 신보로는 이제 수시로 갈 수 있지만은 기보나 신보도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신용보증재단 쪽으로 가시면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원하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 북부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경기 남부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 연구소를 통해서 코칭을 해드리고 또 자금도 조달받고 기업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만족을 하셔서 자, 요 강의를 우리 경기도 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좀 되시라고. 물론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강의는 경기도에 한정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나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죠. 그리고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자금은 두 가지로 나누네요. 운전자금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설 자금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화기업, 특별경영, 시설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제도전 희망특례 기타 특별경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소중립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녹색기업 확인증을 받으시면은 요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녹색기업 확인증.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ESG 경영이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 이 녹색기업 확인증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색기업 확인증이 없는 기업들은 반드시 2022년, 2023년에 녹색기업 확인증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적 기업 이렇게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연간 한도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10월 9일 오후 3시 비 오는 일요일입니다. 저도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으나 비가 와서 안 나갔고요. 예, 특히 비가 와서 안 나갔다기보다는 어, 이제 내년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면 자금 조달, 투자 쪽, 그 다음에 융자 쪽, 그리고 저희 전문 분야 이제 R&D 분야 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 혼자 서류 작성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긴급히 입도 좀 풀 겸 강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얘네들은 연간 한도인데 지금 얘네들은 월별 한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월별 한도라는 얘기는 월별 한도 운용 자금의 배정 한도가 매월 초 배분이 되니까 얘네들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도 매월 초에 배분이 돼서 자금이 결국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도라는 얘기는 앞에서 다 써버리면은 자금 자체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추경이 잡혀서 또다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월별 한도와 연간 한도라고 보면 월별 한도의 자금은 분명히 아직도 자금이 있다라는 거고 지난달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이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있고 신기술 기업 있고 벤처 창업 기업이 있는데 벤처 창업 기업은 크게는 7년 이내 기업인데 이제 벤처 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들이겠고요. 이 여성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공동대표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업, 요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점수가 60점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술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 기술사업 계획서를 쓰시는데, 자, 제가 써드릴게요. 이 기술사업 계획서의 점수가 좋아야지 자금 조달이 이제 용이하다는 얘기죠. 네, 그 기술사업 계획서에 그 내용이 좋으려 그러면 특허도 있어야 되고, 매출도 있어야 되고, 커리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화될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기술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드러내게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외형보다 정량화된 지표보다 조금 사업계획서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시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60점이 넘어야 돼요.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평가센터 예, 신용보증재단의 이제 기술평가센터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 평가 점수가 60점이 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50점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면 일반 기업이 60점이 넘어서 자금을 신청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음, 우리의 정량화된 지표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한도가 월별 한도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 자금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연간 한도로 해서 지금은 거의 자금이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운전자금. 그리고 이제 협조융자라고 나오는데 협조융자하고 이제 기금 자체융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금 자체융자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고정금리예요. 금리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설 자금을 이제 대부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월별 한도 운영 자금을 배정한다는 매월 초 배분이 되고요. 기금 소진으로 하반기 기금 재원 자금은 미운용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혁신 성장 동력, 그 다음에 수출형, 그 다음에 이제 창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이제 미운영하겠다. 이게 지금 공고가 7월 1일에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 성장 동력이나 수출형 자금이나 창경 자금은 이제 미운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요 자금들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미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별 한도 운용 자금의 경우에 월 배정 한도 소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한데 결국에는 이 말은 월 배정 한도가 있는 월 초에는 충분히 자금이 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운전자금의 경우 이렇게 이제 운전자금 그 경쟁력 강화 자금인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지금은 없죠. 기금 소진이 되었으니까 그죠? 네, 기금 소진이 되었으니까 지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없는 거예요. 시설 자금은 지금 자금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자 운전자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번 강의는요, 그러니까 운전자금, 그 다음에 창경자금, 그리고 사업계획서 쓰는 법, 계획서 쓰는 법. 이렇게 갖고 총 3차 시에 걸쳐서 제 강의만 보더라도 융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 내에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운전자금을 보시면서 우리 대표님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우리 기업이 이 기업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지원 자금이 아직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반 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점이 넘으셔야 되고요. 여성 창업 기업,
핵심은 공동대표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기술기업 안에 이제 녹색기업이 들어가고요. 녹색기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재부품, 소재부품 전문 기업 확인서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창업 교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산학연 콜라보로 R&D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기술 기업. 그리고 벤처 창업 기업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핵심인 거는 창업 7년 이내 벤처 확인 기업. 그다음에 소부장 국산화 기업은 이제 소부장 전문 기업, 소부장 기업 확인서가 있는 기업들. 네,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에 한해서 이제 6천억 원이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겠죠. 일자리 창출 기업. 얘네들은 이제 자금이 다 소진됐죠. 예. 그리고 수출형 기업도 자금이 소진됐죠. 그리고 청년혁신 창업기업, 소상공인 아직 자금이 있습니다. 특별경영자금. 보시면은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경영개선자금 쪽에서 자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쪽하고. 그래서 조금 금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5천에서 7천 내외가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은 요 부분에서 경기도 내 소상공인 분들은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매달 초에 소진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11월 달에 받든 12월 달에 받든 일단은 이 기술평가 신청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나중에 이제 기술평가 신청서가 따로 있어요. 그것들을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충분히 연말에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 결국에는 이제 시설 자금이 되는 건데요. 이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다음번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운전자금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운전자금 세부 지원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체당 6억 원이고, 그죠? 업체당 6억 원이고, 이제 특별 지원 자금이 이제 10억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지금 3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황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년을 거치하고 2년 뒤에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기간이 짧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하면 그래도 좀 시간이 있는데 지금 자금이 급해갖고 연말에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지금이 무슨 자금이 생명줄처럼 딱 와가지고 요 지금 막힌 구간, 이 데스밸류 구간만 딱 뚫으면 이제 우리 기업이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 이러면은 이제 이 자금을 쓸 만한 어떤 그 메리트가 있겠지만은 과연 이제 원자재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인플레가 끝나서 S의 공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가잖아요. 근데 1년에 갑자기 우리 기업의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래서 이 지금 빌린 돈을 그러니까 1년을 거치하고 나서 균등 상환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상환하지 못한다 그러면 1년 뒤에도 크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다. 혹은 지금보다 이게 지금 몇백만 원씩 또 나가야 되잖아요. 매달 원리금 균등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자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 뭐 성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을 잘 견디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대표님들 막 융자 쓰세요 막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시면은 이제 자금 조달이 아직은 아니라 이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운전자금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리고 실사례로 경기도에 있는 포장지 제조업체 그리고 실험 장비 테스트기 제조업체 뭐 이런 기업들이 받았고 뭐 성남에 있는 뭐 필름 제조업체도 지난달에 다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막 지금 자금을 쓰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융자 금리는 이제 기금융자하고 협조융자는 나오는데 기금융자는 거의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금리에서 이제 이자, 2차 보전율을 빼서 이제 금리를 매기는데 이제 보통 은행 금리가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4.67에서 5%. 그러니까 이 1.1%를 이자 금리를 보전하더라도 4% 정도 이상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도 싸진 않은 금리죠. 예, 원래 우리가 정책 자금 하면은 보통 좋을 때는 1.67%, 뭐 1.5%,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을 때도 뭐 2.2%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쓰신다고 그래도 4% 이상이니까 3년 뒤를 좀 감안하셔야 된다. 자, 2억 원 이하는 최고 2%까지 이제 2차 보전료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신기술이나 벤처 창업 기업은 이제 0.5%또 2차 보전료를 높여서 최대 이제 뭐 2.5%까지고 더하면 이제 2차 보전료를 해줘서 뭐 2%, 3%대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신기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녹색 기업이냐, 그리고 경기도 창업 보육 기업 안에 창업센터 안에 들어가 있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벤처 기업 확인이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여성 기업이냐, 장애인 기업이냐, 유망 중소기업이냐, 일자리 우수 기업이냐,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이냐, 이런 인증에 따라서 또 우대 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꼭 하루만 살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요번에 이번에 융자를 못 받는다 그래도 다음번에 또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량화된 지표를 준비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지원 및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무려 예, 10점 이내. 10점 가까이 이제 뒤에 이제 표로 제가 정확하게 해놨습니다만은 가점이 무려 10점이에요. 그러니까 50점이 넘으면 되고 60점이 넘으면 되는데 평가 점수가 그 다음에 이제 적격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주관적인 게 들어가겠죠. 여기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들어가겠고요. 그런데 가점을 10점씩 주는 거예요. 10점에서 5점, 뭐 이렇게 10점 주는 게 있고 5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 비중이 뭐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뭐 매출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 그러면 5%, 3%, 뭐 이렇게 이제 도유망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그 다음에 여성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가점을 부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기업 등에 대해서 이제 가점을 부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북부 지역,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는 경기 북부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게 이제 정말 진짜 경기도의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게 지금 뭐, 어디겠어요? 뭐, 포천, 그 다음에 의정부, 파주, 이런 데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치한 기업들은 모르겠어요. 그 양주 막 이런 데인데, 일단 사람을 못 뽑아요. 그런 것도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낙후 지역은 어디냐면, 여주 이런 데예요. 이제 경기 남부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이제 소재 기업에 또 우선 지원 대상 가점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특별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당 5억인데, 최대 한도에 이제 10억까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운전 자금의 세부 지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고 대략적으로 어떤 이제 지원 자금이 어떤 해당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원 대상 가점 부여 기준을 한번 볼게요. 우선 지원 업종이 있어요. 업종이 있는데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영위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뿌리산업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업종 코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산업분류 코드 있죠. 그러니까 국세청 코드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업종 코드 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어떤 코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용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우선 지원 대상 가점 부여 기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종 코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세무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업종 코드 신경 안 쓰죠. 예, 당연히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제주 매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순 상품 매출하고 이런 것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분명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영위기업, 업종 코드가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거, 뿌리산업 영위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이건 업종 코드 6자리, 5자리가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종 코드에 관련된 거는 붙임에 어떤 코드가 해당이 되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공고문 뒤에 있는 붙임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해당 업종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종 코드 변경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꼭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뿌리 산업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안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성장 기반 업종에 해당하는 게 있고 해당하지 않는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업종 코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업종 코드 변경은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수 중소기업, 이노비즈가 있으면 무려 10점을 줍니다. 네.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이 인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노비즈가 없다 그러면 올해라도 이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 조건들, 뭐 경기도에서 하는 뭐 교육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을 확인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어떤 방법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5점, 그리고 녹색 인증 기업 5점, 명문 장수 기업 5점, 사회적 기업 2점 이렇게 됩니다. 그 따지고 보면 이노비즈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10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우대 기업으로 해서 벤처 기업이 10점. 적지 않은 점수죠, 벤처 기업도.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여성 기업이 5점. 이게 이제 공동대표도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또 5점.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매출 중에 수출이 뭐 50%다, 30%다, 20%다 해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경기 북부, 그다음에 경기도 낙후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우대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점수 말고도요, 세부 항목들이 뒤에 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여부를 사업계획서안에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는 이제 어떤 자금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접수 평가 지원 결정을 해서 융자를 실시하는데 이제 2개월, 3개월 이내면은 최대 3개월 이내에는 이제 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청 접수는 각 영업점 그리고 이제 기술평가센터에서 점수를 매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점, 60점 그래서 각 이제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원 기업이냐에 따라서 50점이 넘으면 이제 적격 여부 판단. 그다음에 60점이 넘으면 적격 여부 판단. 자, 연중 수시라 그랬는데 월별한도 있고 연간한도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융자 취급은행은 뭐 쭉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벤처 창업 기업은 이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벤처 기업이면서도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일반 기업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벤처 창업 기업, 여성 기업 뭐 이런 거에 해당 안 되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일반 기업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항목하고, 그 다음에 비재무 항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점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점 이상이 넘어갔을 때 이제 지원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원 결정일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벤처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이면서 창업 7년 이내다 그러면 요 기업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50점 이상에 대하여 지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 차이가
그러니까 이 기업은 거의 이제 선정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차이점은 60점하고 50점이 거의 10점 차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벤처 창업 기업은 벤처 기업 가점도 시점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기업 인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금 조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간혹 대표님들 가운데 우리는 기간 오래돼서 벤처기업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물론 여기는 이제 벤처기업 플러스 창업 7년이 있는데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자금 조달 면에서 추후 R&D 지원이나 정부 공공 조달 지원이나 여러 면에서 예, 유리한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기업은 재무 항목, 비재무 항목 통틀어서 60점이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지원을 또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 그에 비해서 벤처 창업 기업은 보시다시피 평가 결과가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결정하는데 가점이 일단 10점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대해서 커트라인도 낮을 뿐더러 가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기업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지원 규모가 400억 원인데, 자, 기존 한도와 별도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린 인증,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친환경 기업, 그 다음에 환경산업 영위기업인데 보시면은 녹색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 기업에 확인이 됩니다. 탄소 중립 기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 기업 인증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녹색 기업 확인을 못 받은 기업들은 이 녹색 기업 확인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R&D 지원이라든지 다른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도 50점 이상을 맞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자, 일자리 창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들은 사실은 아까 보셨다시피 자금들이 다 떨어졌다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지금은 안타깝지만은 자금이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근데 향후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그죠? 자,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 고금리 시대에도 1.75% 고정금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보시다시피 어, 다른 데서 이제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자체 융자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도 낮고 그리고 500억 원까지 그리고 다른 데는 다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황이었는데 얘는 이제 5년에 걸쳐서 그리고 업체당 한도 금액도 1억 원, 2억 원이 아니라 이제 기존 한도와 별도로 최대 3억 원까지. 근데 일자리 창출 기업이 얼마나 이제 그만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최근 1년 이내에 이냅니다. 일단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중진공에서도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자리 그러니까 4대 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늘리실 필요가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안 뽑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자, 4대 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고 고용 창출 증빙서를 준비했을 때 융자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이 돼서 융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원을 결정하는데 얘는 점수도 없어요. 일단은 신청 기업에 대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50점, 60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를 약간은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평가 후에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 4대 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은 자금 조달이나 R&D 지원이나 뭐 R&D 지원도 마찬가지죠. 핵심적인 연구 인력들을 확보하는 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현실을 모르는 탁상 공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뽑고 싶어도 사람이 안 뽑힌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뽑을까 말까 망설인다 그러면 그리고 또 뽑을 기회가 있다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본 가입자 수를 늘려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혁신 성장 동력 기업 자금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금융자가 기금융자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협조융자 말고 기금융자 자금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규모도 좀 크고 5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환하는 기간도 이제 융자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이 기금융자를 활용하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자금이 떨어졌지만은 이제 최근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을 보유했을 때 전략적으로 이런 이제 혁신성장 동력, 그죠? 혁신성장 동력 기업에 해당이 돼서 이제 융자 신청을 이제 일반 융자와 다르게 따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 이건 이제 업종 코드와 관련된 것이고, 이것도 업종 코드와 관련된 것이고, 매출액이 20% 증가하면, 이러면 이제 사실은 운전 자금 필요가 없겠죠.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것들은 업종 코드, 그리고 얘는 특허, 그죠? 얘는 인증.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량화된 지표들을 잘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만 살 것처럼 올해만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올해만 사업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해야지 하면 항상 늦어요.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순간 기업 대표님들은 지금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자금은 지금 안 나와도 내년에는 또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금 가능합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엔. 다만 요 지금 혁신성장 동력 기업에 해당하는 요 지원 항목에는 해당해 지금은 자금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일반 기업으로서 벤처 창업 기업으로서 운전자금 신청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기업 제일 좋아요. 융자 금리가 1%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고정입니다. 저는 이제 81년생 42살이기 때문에 아, 조금만 더 젊었으면 제가 이런 자금들을 이제는 다 알아서 예, 정말 이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제 꿈을 펼쳐보고 싶겠지만 이번 생에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몰라요. 이제 또 한 번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예, 제가 이제 창업한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아직은 이번 생에는 점점 저도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예,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고요. 이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겠죠.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면 사실은 고학력의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너도 나도 이제 창업에 대한 꿈을 좀 꿀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창업 자금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가다 보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제 금수저야만 되고 또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창업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그 커리어를 가진 레퍼런스를 가진 이 청년들을 계속해서 기업에 묶어둘 수가 있었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대기업이야 어차피 이제 대기업에서 계속 묶어둘 수 있는 유인책이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그 학력이라든지 개발자들 특히나 묶어두기가 어렵죠. 뭐 1% 고정금리에 그 다음에 이제 업체당 최대 5억 원에 여러 창업 지원 R&D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창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최근 2년, 그러니까 특허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기업들 컨설팅 하면은, 벤처기업하고 R&D 지원하고, 그 다음에 융자하고 다 묶어갖고, 그 다음에 특허까지 묶어갖고 아주 전략적으로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순히 융자만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성장을 아주 그냥 글로벌 기업으로 제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죠. 특허, 실용신앙권, 그 다음에 NET, NEP, 그리고 쭉 보시면은 자,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청년혁신 창업 기업에 대해서 1% 고정금리로 융자가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50점, 60점이 아닌 적격 여부 평가 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 아까 따로 있었죠. 일반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따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따로 들어가시면 이제 5천억 원 이내에 그리고 기업당 1억 5천. 자, 다행히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황인데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5년까지 시간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보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은 아직도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겠죠. 예. 경영 개선 자금으로 이제 1억 원 대부분이 받는 자금이 물론 창업 자금도 가능하시겠고요. 근데 요걸 이수해야 돼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집합 교육으로도 가능하니까 요 교육을
이수하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수하시고 나서 요 자금을 신청을 하시기를.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지금 자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금의 종류를 쭉 알아봤고요. 조금 올려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 요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어,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동력, 수출형, 그 다음에 이제 창경, 기금권은 떨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요거 신청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도 지금 신청 가능한 것이죠. 월별 한도 소진 시는 신청이 불가하지만은 이제 여전히 신청이 가능하다. 왜? 월 초에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시면 월 초에 또 받으실 수가 있겠고, 월별 한도가 어차피 예산을 짤 때 나눠져서,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시고, 저번 달에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생명줄 같은 자금을 하반기에 긴급 조달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진공은 지금 거의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보, 신보도 자금줄을 닫는 이제 수시지만은 자금줄이 많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신보 서울 쪽에서도 제가 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도 자금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충분히 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3차 시에 걸쳐 제가 강의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이제 시설 자금인 창경 자금에 대해서 강의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백리입니다. 사업계획서 쓰기, 사업계획서 쓰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쓰기 강의는 그 꼭 이 지금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융자 신청 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강의를 해서 기업들 스스로 이 융자는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 신청도 중요하지만은 통합적으로 우리 기업의 성장 로드맵 안에서 융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상한 계획 안에서 융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에 걸렸는데 지금 너무 지금 초콜릿이 먹고 싶어. 저걸 먹어야만 살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왜냐면 나중에 치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업 성장의 갈림길이 아니라 기업 존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황은, 제가 그런 기업들도 많이 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융자는 주의해서 상한 계획과 기업 성장의 로드맵, 이 안에서 항상 신청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글날에 아주 뜻깊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만 뜻깊은가요? 아무튼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이런 정보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차시, 3차시 강의도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컨설턴트 분들도 올바른 컨설팅을 통해서 또 컨설턴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 자금 조달이나 R&D 지원이나 그다음에 투자 유치에 대해서 컨설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컨설턴트를 또 양성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